이주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이주비 대출을 지원받습니다. LH는 허그 보증으로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희주은행을 선정하고 집단 대출을 받아서 1주택자 소유자에게는 감정평가금의 70%, 2주택 이상은 6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집단 대출을 받음으로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적용도 받지 않으며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4.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에서 금리가 0.5% 인하됨으로써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3.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증산사 주민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는 시기에는 현재 금리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면서 금융비용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한 것은 아닌지 질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주민이건 시공사건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해도 이주비는 공사비에 올려받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에 제공하는 이주비 촉진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15년에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주의 시작은 2025년 7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상환은 입주 시 본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환하면 되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으로 내 돈이 없어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논리는 반대를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일부 주민분들은 이주 시점이 2025년 7월경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증산사는 2025년 7월경에는 반드시 이주합니다. 또 다른 분류의 주민들은 보상계획 공고가 되고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니 이주 준비도 안 되는데 벌써 이주를 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에 따른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세입자입니다. LH는 세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 수요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에 따른 임대주택은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방법과 임대주택의 보유 현황, 우선순위 등은 LH의 계획안이 결정되면 추후 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빠른 이주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지급 시기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증산 4구역에서 타 구역으로 전입이 완료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개월분의 생활비 수준이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증산 4구역 기준으로 2021년 9월 30일 이전부터 거주자에 한하고 소유자의 경우는 2개월분의 생활비인 1,250만 원 정도를 보상협의 시까지 증산 4구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이사비는 100만 원 내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증산사의 철거는 법률적으로는 수용 재개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는 이주의 진행과 결과를 보면서 은평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이주를 위하여 부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밝힙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 정리를 하면 역시 재개발의 꽃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늦춰야 할 이유는 없지만 너무 빠른 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 선정부터 준공까지 11년 정도 소요되지만 공공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5에서 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 주도 재개발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착공도 하지 못하고 4, 5년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 기간 동안 인상된 공사비로 인하여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난 병폐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평당 공사비와 조합 운영가, 추정 분담금 등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심의 승인을 하면서 증산사는 착공을 26년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합심의를 빨리 진행했으니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고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권장한 것입니다.
최근 역세권 3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평당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설계되고 세대수가 적고 남행 공급이 적용되는 것도 공사비가 높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기반시설을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고 지질조사를 알지 못한 역에서 선뜻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리스크를 또 하나 하는 것이 시공사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공공이 새롭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LH와 시공사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도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증산 4구역도 몇 개월 후면 시공사 선정 공모를 진행하기에 주민분들은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산 4구의 경우도 너무 낮은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시공사의 참여가 제한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증산 4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낮아서는 안 되는 이유로 최근 2년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 상으로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3% 이상 올랐고, 서울시 설계 공모를 통하여 퀄리티가 높은 설계가 적용됐고, 경사지를 포함하면서 지하주차장을 깊게 파야하고 용적률이 개개발에 비해 높아 지상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평당 공사비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전국 최대 면적으로 설계되어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 채납하는 복합 스포센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정책의 첫 적용 사례가 증산 4구역입니다. 건물에 햇빛이 비치는 벽면은 전체가 태양광판을 부착하도록 설계되면서 커튼홀록과 같이 미관은 뛰어나지만 공사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세가 뒷받침되는 증산 4구역은 사업생 개선을 극대화시킨 분상제도로 인한 혜택이 건설 공사비 지수 상승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 경우보다 시공사 선정 이후 약 5, 6년의 사업기간이 단축되면서 공사기간 단축만큼의 금융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책임 분양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현금으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수주를 위한 촉진 비용 등이 미미한 것은 큰 장점입니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들여다보면 LH에서 제작할 시공사 선정 공모 지침서는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지고, 시공사 공모 공고 후 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게 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15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는 2에서 4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참여 자격, 지침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를 통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1위부터 3위까지 시공사를 주민협의체에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은 시공사는 합동설명회와 홍보부서를 설치하고 홍보 기간 동안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서 주민 과반수 출석해서 출석자 최다 득표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추천을 받은 LH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대표는 증산4에서 추진하는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단군 이래 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라면서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대표는 통합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증산 4구역이 자랑하고 계획하는 부대복리시설을 상세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심의 승인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산 4의 주변 인프라는 최근 84제곱미터의 매매가가 60억 원을 기록한 강남 아파트를 앞서가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만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산사는 전국 최대 부대 복리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부대 복리시설 면적의 법적 기준은 0.9평이고 강남 아파트는 1.5평인데 반해 증산사는 세대당 2.4평입니다. 3,568세대에 건축되는 5만 평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증산사의 부대 복리시설의 면적은 전국 최대입니다. 단지 내 실내 스포츠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채광이 되는 지하에 국내 최초 실내에 건축되는 테니스장이 2면 반, 40면이 넘는 GDR 골프 연습장, 25m 어프로치 연습장이 10개와 스크린 골프장 등이 별도로 있고, 최고 시설의 남녀 헬스장에 GS
요가, 필라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쿼시 1면, 탁구대 국제교육 포함 7개, 배드민턴 2면, 스크린 야구와 스크린 파크볼도 설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대 복리시설에는 300석 규모의 조중식 카페테리아와 남녀 사우나, 입주민 전용 영화관, 동호회룸, 키즈카페, 맘카페, 도서관, 독서실,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최상층인 41층 4개 동에는 주민분들의 휴식공간인 스카이라운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지하로 연결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집합시설, 재활용 쓰레기 시설은 모두 지하화하면서 지상에는 오로지 주민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는 종역만을 계획하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단지 내 실외 커뮤니티에는 500m 길이의 황토 산책로, 농구장, 어린이 풀장, 축구장 면적을 초과하는 센트럴 광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설치하면 관리가 어렵고 주민 부담이 될 6레인 수영장과 8레인 볼링장, 락카페형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복합 스포츠센터를 단지 옆에 건축하여 주민들이 시중 이용 가격의 약 30% 정도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은평 구축에 기부채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 설계는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정방향 타워형, 환상형과 같이 다양한 설계를 하였고 내력벽이 아닌 곳에는 파노라마 창호를 적용하여 일조권을 극대화하였고 전세대 천정고를 인근 아파트보다 높이면서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퀄리티 높은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증산사는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정책을 적용받는 단지로 결정이 되면서 햇빛이 비치는 벽면에는 태양열판인 BIPV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건물 벽면이 커튼 올골 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단지가 고급스럽게 변모될 것이고 입주 후 전기료 부담은 대폭 낮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증산사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는 업계 도급순위 4위 이내에 상계 업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홍보 활동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증산역 앞 3부로 근린생활시설에는 메디컬 센터를 유치하고 연도형 상가에는 에듀파크까지 반영되면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올인원 아파트의 완성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 복합사업 계획을 앞두고 주민대표는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와 간담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이 되면 많이 참석하셔서 증산 4구역의 찬인한 미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